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해온 한 시민단체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그 혐의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억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역사재단에서 만들어낸 일본군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또 하나는 명예훼손.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나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무슨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히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족. 본인이 모집책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일본군은 개입이 없다니까.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그럼 돈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거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받았어야 돼. 서울여상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까? 아유, 자기가 사기꾼대 선전 도구예요.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없다는 거. 없어요, 없어. 위안부 피해자 없어. 어디로? 이쪽 공간으로. 보신 것처럼 기자들과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사실 기자들이 저렇게 대응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근거도 없고 뭐 억지 주장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법 폐지를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녀상 옆에서 이런 식의 시위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근거가 있나요? 저 주장에? 지금 이제 그 김병현 씨의 주장은 예. 위안부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성노예라고 얘기하지만 근거가 어딨냐? 예.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돈 받지 않았냐? 돈 받았으면 성매매지. 이런 형식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 내부의 법원의 판결문에도 당시에 위안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 뭐 예를 들어 공장에 간다, 뭐 일본군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여러 가지 명목은 달랐지만, 즉 예. 모집의 명목은 달랐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성노예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일본 법원 판결문뿐만 아니라 미군들이 일본군들 그 주둔지들을 점령했을 때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조선 출신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점령지 각국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다 뭐 성매매를 알고 온 여성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무슨 그 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로 소위 말해서 유인을 당해서 강제로 끌려와 가지고 예. 형식적으로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고 약속만 했을 뿐이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노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그것을 갖다가 알았다는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갖다가 성노예가 아니었다. 위안부는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학살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주장이라면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들어볼 만하다라고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거기서 주장이 돼야 되는데 기자들조차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예. 되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의 사실을 갖다가 특정해서 어떤 한 면만 딱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억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궤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억지이자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이었나요? SNS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경계해야 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도 지금 있잖아요. 이런 할머니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다 재평가가 된 이 상황에서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뭐 사람을 패놓고 돈 던져주면은 합의가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직업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니까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엄정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아예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얼빠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소장 제출하고 조만간에 민사소송을 또 진행할 겁니다. 국회 본인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짐승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경찰청의 겁박에 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자회견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낯익은 사람들이 좀 보이거든요. 유석준 교수라든가 이영훈 교수라든가 뉴라이트라고 불리던 학자들이에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건 뭐 역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미 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는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우리 국사책에도 나와 있고요. 예. 국제법적으로 1996년에 유엔 인권회가 구라마스와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여기서 이 위안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위안부를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 women이었거든요. 예. 이때 systematic sexual slaver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노예라고 규정을 한 거죠. 국제법에서도. 국제법 상에서도.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예. 이런 개인의 학문적 자유는 존중하지만 지금 국제법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증거와 증언 또 피해자들로 인해서 규정이 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이것은 뭐 요새 MZ 세대들이 먹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먹이 금지. 그러니까 예. 관심을 이만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주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근거를 갖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잘못된 행위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상황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면은 조금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렇죠. 오히려 더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주장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일부로는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호응하는 세력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국사 교과서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한 국제법에서도 이 성노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일본군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동원했다는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고 아까 박창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강제 동원성이 인정됐던 겁니다. 예. 그러면 조영술 대변인께서 그 예전에 뉴라이트라고 그쪽에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 강경 보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다시 등장한 이유가 있다고 좀 보세요. 다시 등장한 게 아니라 이 건에 있어서 이제 뭐 류석준 교수나 이런 분들은 해당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갖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예. 뭐 동참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러한 그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도덕적 기준으로 이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이러한 이제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성적으로 이제 도구화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질타하는 바가 있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저분이 이제 주장했던 게 그 당시 공창제도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만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게 핵심인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일본군 내에 설치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크게 오히려 관심을 안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최소 5만에서 최대 20만 명이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7분밖에 없지만 예. 과거에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직접 증언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근거로 당시에 그런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예.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였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살아있는 7분이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더 활동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종로구 소녀상 옆에서 또 집회를 했고요.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사과 요구 기자회견까지 하는 상황입니다.